해마다 은어축제를 개최하는 봉화군이 은어주산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관내 양어장에서 은어치어를 키워 애성천에 방류하는 등 은어복원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9일 대구변호사회에서 대구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모든 학교에 119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학교 내 화재 등 위급 상황을 비롯해 당직 근로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면 119 상황실로 연결돼 즉각 대응이 이뤄집니다. 의성 지역 3개 마을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봉화군은 매년 여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은어축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과는 다르게 봉화군의 자연에 서식하는 은어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봉화군이 사라진 은어를 복원해 옛 은어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어떼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칩니다. 지난해 10월에 인공부화 후 양어장에서 자라고 있는 은어입니다. 봉화군에서 은어를 키우는 양어장은 총 3곳. 예전에는 전남 광양 등 다른 지역에서 치어를 들여왔지만 지난 2018년 관내 한 양어장에서 인공부화에 성공한 후 지역 내에서 치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양어장에서 저희 은어 치어를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고 또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온도 온도 다 맞춰야 되고 미생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수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까다롭죠. 해식물이 여는 해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살다 산란을 위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는 예전에 낙동강 상류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로 물길이 막힌 후 봉화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1990년 중반 바다에 가지 않고 안동호에 머물며 성장하는 은어가 발견되면서 낙동강 상류의 은어 복원에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봉화군은 올해 처음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은어 치어 방류 사업에 나섭니다. 지역 내에서 길러낸 약 30만 마리의 은어 치어를 명호면 운곡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이나리천에 6월 중 3회에 걸쳐 방류하게 됩니다. 봉화군에서는 작년 10월 초에 관내 양어장에서 인공체란하여 수정란을 무사히 부화시켜 8개월간 배양하여 전장 5cm 이상 은어 치어로 성장시켜 방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은 은어가 낙동강 상류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꾸준히 치어 방류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은어를 방류해서 옛 은어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 은어 축제와 연계해서 전국 은어 낚시대회도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은어 식품 개발 등을 통해서 제6차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은어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봉화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1주기를 맞아 대구 변호사회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조사와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대한변협과 대구변호사회는 참사를 계기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률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당신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좀 더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당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렀고 범인뿐 아니라 변호사와 직원 등 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도내 모든 학교에 119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내 화재나 지진 등
위급 상황과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당직 근로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비상벨이 작동하면 119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동시에 지정된 학교 구성원들의 연락처로 119 신고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교육청은 사업비 8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내에 공사립 982개 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의성군 내 3개 마을이 선정되며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의성읍 비봉 1리와 금성면 대리 1리, 단밀면 생송 1리로 담장과 마을 안길, 배수로를 정비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빈집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의성군은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4년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총 2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 결정 15주년과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념해 시민화합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11일 저녁 6시 40분 낙동강변 다목적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청 이전 결정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LG 헬로비전 헬로 콘서트 좋은 날과 연계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입장에선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소멸을 막고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 지방균형 발전특위 위원이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 또 그래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구 분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2018년부터는 이전하는 인구보다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그것이 그 목적이 달성되었느냐, 뭐 여기는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지역 인재들이 그 한 34% 정도 2021년의 경우, 재작년이죠. 한 34% 정도가 지역 인재로 충당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인구 분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러한 지역은 그 기대했던 효과가 낮게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지역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전체의 경쟁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효율성의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떨어지는, 오히려 그 퇴보하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그것이 지금 또 다른 하나의 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가져왔냐 하면 그걸 뭐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효과는 못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2차 기관 이전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평가해서 그 신중하게 그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기관을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할 때처럼 무조건 가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걸 유치하는 지방에서도 우리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 오면 이런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지 입지 그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가능하면 수도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이전이나 기업의 입지로 보면 그게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무원들의 경우 또는 기업들의 임직원의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 지역을 이전을 하려면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죠. 그게 대부분 그런 여건이 이제 갖춰진 게 대도시 주변이죠. 지역에 있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중심지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인구 분산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1935년도쯤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 기장에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1914년에 만들어 부른 애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있고 어떻게 불렀는지 음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기장 군민들이 애국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숙한 반주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을 깨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애국가보다 20여 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가사는 원고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장 시민대학 수강생들은 가사만 남아있던 애국의 노래에 음을 붙여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보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다 여기 운율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애국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장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우돌 선생이 쓴 애국의 노래는 당시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습니다. 명정의숙의 교장이자 기장 광복회 총무로 알려진 박세현 독립운동가의 건국 훈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1980년대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인 애국가가 나오기 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가사와 형식의 애국가가 있었지만 기장의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기장 만세 사건에 참여한 명정의숙 여학생 40여 명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에서 항일운동에서는 정복을 받아서는 기마침 하는 데가 없었죠. 30년 앞서서 기장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에 좀 파급돼서 기장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 기장에서 불렀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45명을 배출한 기장에 울려 퍼졌던 애국의 노래. 100년이 지난 지금 기장 국민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LG엘로비전 영남방송이 경북 지역 노인복지관들이 시행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G엘로비전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북지회 소속 복지관 6곳은 9일 의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받는 어르신이 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LG엘로비전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관들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와 문화를 즐기고 버스나 기차표를 직접 예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엘로비전에서 제공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에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방문해서 그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간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취약했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천군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김학동 예천군수와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꿀벌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유지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은 연구동과 생산관리동, 관리동 등을 갖춰 수밀력, 질병 저항성, 봉산물 다수확 능력 등이 우수한 꿀벌 품종을 육종 민 보존하고 우량 여왕벌을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